현수막 보고 연락한 사람이 있나? 이런 찌라시 같은 명함 보고 연락한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놀라운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연락이 안 와야 돼. 아니 지금이 2020년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걸 보면서 연락을 합니다. 실제로 연락이 와요. 안녕하세요, 버트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매물을 찾았고 방법을 찾았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방송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히스토리랑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 때는 한 2016년 정도? 그때로 좀 흘러가요. 중개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매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 내가 이제 뛰어든 거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 나는 할 게 없어요. 매물이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답답하고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를 했냐면은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걷다 보면은 안 되면은 뭐 어디라도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다른 부동산들도 흘낏흘낏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흘낏 보고 손님 있는 데 있는지 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아마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도 나랑 비슷할걸요, 행동이. 차로 이렇게 돌던지 아니면 걸어 다니면서 살살 보던지 막 그래. 딱 그게 보여요, 눈에. 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걸어 다니다 보면은 빈 상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현수막 같은 게 있어요. 매물 구함. 아니면은 뭐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막 적혀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밑에 명함 같은 게 막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매물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손님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겠지만 이제 나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런 게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현수막 보고 연락한 사람이 있나? 이런 찌라시 같은 명함 보고 연락한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다 찍었어. 핸드폰으로 착착착 찍으면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착 찍어서 여기서 요런 색깔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 되게 화려하게 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한참 고민을 해요. 보면서 현수막도 계속 보면서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할 게 없어. 매물 확보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보면서 다니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입구 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그 게시판 보면은 밑에 이제 상표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 붙여놓은 거 있고 뭐 땡땡땡 부동산이 있고 또 위에 게시물 같은 거 도장 찍어서 이런 식으로 관리실에다가 연락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런 디자인들로 나도 명함을 막 뽑아요. 찌라시로 돌릴 것들 여기저기다 붙여놓을 거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팜플렛 같은 것들을 뽑아요. 일단 이게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해봐.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막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던져놓는데 나도 같이 던져놓고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게시물 아파트에 등록해가지고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딱 가가지고 딱 찍고 다시 붙여놓고 하면은 이제 뭔가 했으니까 기다리면 되잖아요. 막 두근거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연락이 안 와야 돼. 아니 지금이 2020년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걸 보면서 연락을 합니다. 실제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게 너무 뿌듯해. 내가 열심히 발품을 판 대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이렇게 나만의 매물을 하나라도 확보했다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 다녔던 시간이라든지 들인 노력에 비해서 막 확 달라지지가 않아. 한 개 들어오고 뭐 일주일에 한 개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는 이제 그렇게까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에 막 한 두세 시간 걷고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나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딴 거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이때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눈치껏 배우는 것들을 해가지고 혼자서 이제 정리를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요 방법, 매물을 확보하는 방법들이죠. 요거를
보여줄까?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제가 나눠서 했던 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설명하기 좋게, 자, 처음에 세팅하면 좋은 것 요쪽이랑 그 다음에 꾸준히 반복해가지고 구조를 좀 쌓아나가야 되는 거, 요 두 개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줄게요. 사실 이게 듣고 나면은 되게 간단하고 저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아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 모르겠어. 아예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요거 하나씩 조금 볼게요. 자, 뭐가 있었지? 일단 지금은 내가 시작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네이버 업체 등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업체를,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네이버에 이제 업체가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도에서 보이나? 지도에서 이렇게 음식점을 한번 쳐볼게요. 부동산을 치면 너무 미안하니까 보기가.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음식점들 클릭해 보면은 뭔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업체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메뉴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예약 시간을 넣을 수도 있고, 리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집들도 보면은 다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리뷰 칸을 좀 넣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정보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설명 같은 것들을 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가능한지 이런 세팅들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부동산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사진을 내가 찍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게 꾸민 모습들, 아니면 보여주고 싶은 거, 손님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여기를 나는 꾸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등록돼 있다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보고 싶잖아요,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보고 있는데, 부동산들은 이걸 하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다. 아, 왜 안 돼 있지? 그러면서 돼 있는 곳들 연락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딱 돼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매물을 연락하게 되게 쉽겠죠. 요즘에는 사실 걸어 다니면서 부동산 두들겨가지고 집 좀 내놓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일단 네이버로 먼저 확인하고 지도로 먼저 확인하고 올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놓고 등록을 하고 꾸며놓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처음에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이 방식으로 먼저 세팅을 할 것 같아. 일단 블로그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이버 광고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좀 달랐어요. 그때는 하나의 좋은 매물,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간 좋은 매물을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매물을 보고 이 사람 괜찮은데? 프로필 같은 거 눌러보고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매물을 내놓기도 하고 연락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좋은 매물보다는 오히려 찾기 좀 편하게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더 연락이 많이 가고 매물이 확보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치면은 여기 맨 위에 부동산 관련 광고라고 나오잖아요. 이 광고는 사이트 검색 광고로 파워링크다. 검색어와 광고의 관련도, 광고주의 입찰가 등에 의해서 광고 노출 여부와 순위가 결정됩니다. 약간이라도 좀 비싼 금액을 내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할 수 있게 창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뭐 여기도 이제 블로그를 연결해 놓은 사람들도 있고 홈페이지를 연결해 놓은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손님들은 어찌 됐든지 영종도에서 부동산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먼저 보겠죠. 당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매물보다 나를 보여주는 게 약간 우선시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돈을 쓰는 만큼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물을 좀 확보하려고 하면은 이런 데다 좀 올려놓는 것들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을 좀 얘기를 할까 하다가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약간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봤을 때 아이디를 누르면 프로필로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프로필에서 다음 단계가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찾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활동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막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손님들을 좀 끌고 오거나 매물이 좀 들어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식인이라든지 블로그 같은 것들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업체 광고라든지 스마트 플레이스 같은 데서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물 광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프로필을 올렸는데 이렇게 다른 곳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손님들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나가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필을 연결하는 게
미션인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방식인 것 같아. 지금의 매물 확보 방법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정도의 세팅은 너무 당연하게 해놓고 나서 다음 경기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처음에 세팅하면 좋은 것들, 한 번 해두면은 계속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부터가 이제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수순이야.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이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방법이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개별적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거, 꾸준히 반복해야 되는 거, 차별성을 두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운동하면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막 헬스장이 멀어서, 아니면 운동화가 떨어져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반복하고 힘들게 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나도 이게 되게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차별성? 구분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조가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하는 거. 그 첫 번째가 나는 블로그인 것 같아. 와, 요즘에 이거를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 블로그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를 알리는데,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부동산 블로그라고 하면은 매물을 올렸어요. 매물 보여주려고 블로그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왜 해? 라고 하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홍보 방식이 좀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올렸다 하더라도 거래가 됐으면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은 네이버 블로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매물을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업체를 보려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동네에서 좀 많이 영업을 했던 사람이구나,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남기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오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블로그의 중요성이 더 무거워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로 광고하는 사람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업체 광고할 때도 보면은 블로그를 링크를 달아놓잖아요. 굳이 홈페이지로 막 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리면 이제 매물도 들어오고 뭐 연락도 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로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방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SNS가 주는 그 방식보다 블로그가 주는 방식의 그 느낌이 차별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층이 탄탄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부동산에서 블로그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다면은 매물 사이트. 저는 이제 매물 사이트를 처음에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들, 그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 중개사들이 유료로 가입하는 사이트예요. 거기 가면 이제 매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확인하고 거래를 하고 광고를 올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매물이 쌓이게 되거든요. 한번 거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꾸준히 계속 사용하면서 이렇게 점점 넓혀 나간다, 매물의 폭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곳이 클럽이랑 공식 클럽이 있어요. 일단 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올라온 매물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곳 더 추천해 드리면은 오나우스. 여기도 요즘에 매물이 많아요. 여기 좀 늦게 시작한 곳이었지만 지금 오히려 많다. 보면은 서울에 35,000건, 경기에 18,986건 막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엄청 매물이 많죠.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일했을 때 매물이 많고 아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시작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물 확보의 어려움을 되게 오래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거래가 조금 쉬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매물을 확보하고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좋죠. 지금도 다행히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시작하기 되게 좋게. 그리고 마지막 방식이라고 하면은 공동중개가 이제 제일 중요한 방식이라고 나는. 공동중개가 진짜 제일 중요한 방식인 것 같아요. 사실 공동중개라는 게 다른 사람의 매물, 다른 부동산에 있는 집을 내가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내 매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개라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연결해 주는 선인 거잖아요. 중개를 해준다. 근데
손님과 손님만 중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손님과 부동산을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손님과 부동산과 손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은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일을 하다 보면은 매물이라는 게 한 곳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제 점점 나한테로 이제 다가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공동중개는 매물을 확보할 때 꾸준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매물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욕심이 나는 거는 맞는데 길게 보면은 이거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주변 부동산이랑 같이 윈윈하고 협업한 것 뿐이지만 내 매물도 동시에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되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모르니까 애초에 방식 자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내가 하나를 했는데 현수막을 걸었는데 매물이 들어왔어. 아, 그럼 이 방법인가 보다. 이거 막 집중하다가 돈 쓰고 막 디자인 했는데 안 돼. 그게 끝이었어. 돈만 날렸어. 그러면 이제 또 실망하고 조급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계속 반복 하다가 보면은 조금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약간 그 방식이 맞는 것 같아. 계속 그거를 쌓고 때리고 부수고 하면서 정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방법들이 진짜 사실 정답이 아니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지역별로 약간씩 차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방식들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창업 처음에 하시면은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모르겠으면 나가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 번 반복돼 가지고 반드시 내가 안정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냥 꾸준히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웠어. 모르니까 더 무섭고 어렵고 그랬었는데, 이거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인 거죠. 아, 이걸 내가 사실 이 영상이 되게 고마운 게 초반에 제가 이 영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라는 얘기랑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유튜브를 할 수 있게 해준 영상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 얘기도 꼭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약간 좀 달랐던 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으니까 올렸는데 다음번에 찍으면은 또 똑같은 얘기를 그냥 반복하고 이걸 왜 올려? 그래서 없애고 막 그랬거든요.